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구독자 1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에 교수님들이 직접 답변하는 Q&A, 댓글로 남겨주신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 각 분야별 교수님들이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저희가 체중 이외에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근육과 지방의 분포입니다. 근육이 적은 사람의 경우 저체중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육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체중의 당뇨 환자에게도 근육량과 지방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지방 분포라든지 근육의 분포를 봤을 때 근육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근육을 키우면서 지방을 또한 같이 감량해 주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저체중이니까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많이 먹어도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대체적으로 뼈가 부러지기 이전에는 내과라든지 폐경 이후에 발생하는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고요. 골절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정형외과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에서 모두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을 검사하는 가장 흔한 방법, 특히 보편화된 방법은 골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골밀도를 측정하는 장비들은 회사마다 골밀도를 해석해내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골밀도의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하기 전, 치료를 하고 난 이후 같은 기계, 같은 버전으로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의 경우에는 골밀도를 한 기관에서 또는 같은 버전의 기계로 측정하는 것을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맞습니다. 칼슘의 경우에는 뼈를 구성하는 하나의 무기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슘을 형성하는 무기질에는 크게는 칼슘과 인이 있는데요. 비타민 D를 통해서 소장에서 또는 신장에서 흡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가 모자란 상태에서 칼슘만 보충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고, 넘쳐나는 칼슘에 대해서는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석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와 칼슘은 함께 보충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음식을 통해서 보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모자란 경우에는 보충제를 통해서도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 주사는 고함량으로 이루어진 비타민 D이기 때문에 경구제 비타민 D에 비해서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고용량으로 들어갔을 때 폐경 후에 고령의 여성에서는 오히려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의 경우에는 경구로 섭취를 해도 30에서 50 사이로 올라가지 않은 경우에만 주사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칼슘의 경우에는 위산이 있어야지만 흡수가 되는 무기질입니다.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위산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위축성 위염의 경우에는 칼슘의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장의 기능이 좋지 않을 때도 칼슘의 흡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산과 만나지 않더라도 몸에서 제대로 흡수가 될 수 있는 칼슘 사이트레이트를 복용하는 것입니다.